지금부터 생명의 근원을 찾아가는 아주 특별한 여행을 시작합니다. 뱃속의 아기는 임신 9주부터 태아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배아기에 만들어진 조직과 기관들이 성숙하고 신체가 빠르게 성장합니다. 세상 밖으로 나올 준비를 하는 거죠. 십 주 넘어서는 이렇게 발로 차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군요. 태아의 움직임부터 태동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움직인다는 건 뇌와 신체 각 부분이 잘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10주가 되면 중추신경계를 통해서 뇌와 장기들이 더욱 견고하게 연결되는데, 특히 중추신경계는 호흡과 심박동을 조절하기 때문에 생명 유지에 아주 중요합니다. 손톱도 자라고 피부 감각이 발달해서 조금만 건드려도 즉시 반응을 보이고 움직이게 되죠. 양수 속에서 팔다리 근육도 움직이게 됩니다. 아기는 피부로 자궁도 느낄 수 있죠. 태아의 뇌 덕분입니다. 5, 6주에는 뇌 크기가 몸의 반 정도 되다가 점점 시간이 갈수록 몸에 비해 상대적으로 머리 크기가 줄어드는데요. 다른 신체 부위에 비해 뇌 발달이 좀 더 빨리 이루어지는 거죠. 뇌를 통해 장기들이 신경계와 연계돼야 정상적인 발달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태동은 뇌가 잘 활동하고 있다는 신호인 셈입니다. 태아는 양수를 통해 편안할 정도의 부력을 느끼는데요. 양수는 태아가 삼키고 뱉는 물질입니다. 양수를 얼마나 삼키고 소변을 보느냐에 따라 양수의 양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깨끗하고 소변이 배출될 때마다 양수도 교체가 되니까 문제 없어요. 그리고 양수는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태아를 보호하는 쿠션 역할을 해준답니다. 태아에게는 모든 산소와 영양분이 태반과 연결된 제대 혈관을 통해 직접적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태 속에 액체가 채워져 있어도 산소 공급에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쌍둥이의 경우 둘이 한 집 살림을 사는 것과 같기 때문에 양수의 양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양막이나 육모막 또는 태반을 함께 쓰는 경우를 일란성 쌍둥이라고 하고, 각각의 양막과 육모막을 가진 경우를 이란성 쌍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의 태반을 나눠 쓰는 일란성 쌍둥이는 동맥과 정맥이 서로 연결되어 있을 경우 한쪽 태아에게 혈액이 지나치게 공급되는 쌍태아 간 수혈 증후군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임신 4개월, 태아는 엄마로부터 영양분을 듬뿍 받아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랍니다. 키는 12cm, 몸무게는 110g 정도예요. 몸을 보호하기 위해 피부에 솜털도 생기죠. 태아의 신체 모양도 점차 제 모양을 찾아가는데요. 손가락, 발가락에도 살이 올라 예쁜 모양이 됩니다. 아기의 뼈는 말랑말랑한 연골에서 점차 단단하게 바뀌게 됩니다. (5개월이) 되면 뇌신경이 발달하면서 태아의 동작이 조금 더 과격해집니다.
그리고 양수를 더 자주 마시고 뱉기를 반복하게 되는데요. 태아는 양수 안에 있는 수분은 흡수하고 나머지 물질은 대장으로 보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소화기 계통이 발달하게 되죠. 또 빨고 싶은 욕망을 손가락을 이용해서 본능적으로 해소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이 바로 뇌의 명령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임신 4개월에서 6개월에는 주로 생각이나 감정을 나타내며 운동 중추가 있는 대뇌 비질 부분이 매우 빠르게 발달합니다. 6개월이 되면 신경세포인 뉴런이 발달하면서 대뇌 비질은 호두처럼 주름이 잡히기 시작하죠. 태아의 뇌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인간의 뇌에는 수백억, 수천억 개에 달하는 신경세포가 거미줄처럼 얽혀 있습니다. 태아의 뇌 역시 비슷한데요. 뇌세포의 70% 이상이 태아 시기에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임산부들은 임신 중기에 뇌에 필요한 단백질을 많이 섭취해야겠어요. 한 개의 신경세포는 수천, 수만 개의 신경세포와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신경세포 간의 연결 접점을 시냅스라고 하는데 6개월 태아기에서 활발하게 영역을 넓힙니다. 그런데 6개월 태아 시기에는 중요한 뇌신경들의 수초화가 시작됩니다. 마치 전선에 피복을 입히는 것과 같은 것으로 수초화된 뇌는 정보 처리 속도가 빨라지죠. 8개월 된 태아는 성인보다 2, 3배 많은 뇌세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태어날 때까지 불필요한 뇌세포들이 사라지죠. 그런데 학자들은 자궁내 태아에게 감각 자극을 주면 시냅스가 살아나고 뇌세포의 죽음을 막을 수도 있으며 여기에는 엄마의 몸과 마음의 상태가 무엇보다 중요한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편안하게 노래를 부르면 마치 아기가 자장가를 들을 때처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는 거군요.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엄마가 지속적으로 스트레스에 노출이 될 경우 혈액 내에 증가한 스트레스 호르몬이 자궁 근육을 수축시켜 태아에게 전해지는 혈류의 양도 줄어듭니다. 이 때문에 산소와 영양의 공급도 감소되고 심할 경우 태아의 뇌 발달이 억제될 수도 있습니다. (6개월이) 되면 태아는 자신의 몸과 주위를 탐색하고 날이 갈수록 몸의 움직임이 더 강하고 민첩해집니다. 눈을 감고 뜨기도 하며 편안한 자세를 취하기도 합니다. 치아에 뿌린 영구치에 싹이 올라옵니다. 폐가 성장하는데 폐에 혈관들이 생기고 폐포도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태아의 가슴 부위에 물이 차거나 복수가 차서 치료를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태아는 좁은 산도를 통과하기 위해 신비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물렁한 머리뼈를 겹쳐 머리 크기를 엄마의 산도 크기에 맞추는 것이죠.
엄마 못지않게 탄생을 위한 아이의 노력도 눈물겹습니다. 개아는 스스로 고개를 돌려 좁은 산도를 빠져나옵니다.